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 위기의 가족과 문화에 대한 회고록. 2016년은 애팔레치아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벤스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빈곤과 어머니의 약물 남용 문제, 그리고 연이은 불안정한 관계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족 생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벤스는 조부모인 메모와 파파를 자신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규율과 끈기를 가르쳐준 중요한 존재로 꼽습니다. 그들의 지원과 벤스 자신의 결단력은 지역사회에 만연한 세대 간 절망의 고리를 끊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벤스는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그는 이 경험을 자신의 삶을 변모시킨 계기로 설명합니다. 해병대에서 규율과 책임감을 배운 그는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진학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며 애팔레치아 출신의 배경과 엘리트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경제적 침체, 중독, 문화적 정체성, 상실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백인 노동계층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책은 깊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계층, 문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광범위한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영화로도 각색되어 미국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저자로서 벤스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갈등과 불안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약물 남용 문제를 겪으며 수많은 불안정한 관계를 반복하며 가족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벤스는 어머니의 폭발적인 분노에서 도망치던 일화와 이 경험이 자신에게 남긴 지속적인 불안을 회고합니다. 중독은 가족 전체의 병입니다. 이는 단지 중독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부모인 메모와 파파는 벤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메모는 강렬한 성격과 직설적인 태도로 벤스를 강하게 보호하며 규율과 근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벤스를 바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빠지면 자동차를 폭파하겠다는 위협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벤스가 10대 시절 어머니와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메모는 벤스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먼저 내 자신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 순간은 벤스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미래 목표에 집중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메모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의 수호천사였다. 벤스는 가족이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지만 혼란스러운 환경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역기능적 사이클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조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은 그를 이 악순환에서 구했습니다. 벤스는 애팔레치아와 러스트 벨트 지역 노동계층의 독특한 문화를 생생히 묘사합니다. 이 세계는 강한 가족 유대와 지역적 자부심으로 정의되지만 외부인을 향한 불신, 운명론, 그리고 내부 문제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으로도 특징지어집니다. 벤스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연대감을 키우는 한편 성장과 적응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비판합니다. 그는 경제적 침체가 중독, 폭력, 가족, 붕괴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켜 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절망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핑계를 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벤스는 개인적 문화적 책임과 더불어 시스템적인 변화가 절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벤스는 해병대 입대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해병대에서 얻은 규율과 책임감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뒤 예일 로스쿨로 진학하여 노동계층의 뿌리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도약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벤스는 예일대에서 애팔레치아에서의 성장 배경과 엘리트 학계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생생히 묘사합니다.
그는 종종 외부인처럼 느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정체성과 목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다루는 뇌의 부분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벤스는 예일 로스쿨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메모가 해준 조언을 회상합니다. 그들이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주눅들지 마라. 너도 그들만큼 똑똑하다. 이 조언은 벤스가 낯설고 때로는 위압적인 예일의 환경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벤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미국 노동계층 백인이 직면한 더 큰 위기를 탐구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침체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붕괴시키면서 중독, 가정 파괴, 문화적 단절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희망은 때로 가장 급진적인 행동일 수 있다. 벤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변화나 자선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적 책임과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벤스는 조부모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성장 환경 속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말합니다. 벤스는 에팔레치아 뿌리와 그가 나중에 진입한 엘리트 세계관의 긴장을 탐구하며 현대 미국의 문화적 격차를 조명합니다. 벤스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빈곤과 절망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적 요인을 비판하며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복잡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벤스는 노동계층 지역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반성하며 희망과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는 개인 회고록과 날카로운 사회적 논평을 결합하여 미국 농촌 지역의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작가 소개.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는 1984년 8월 2일 출생한 미국의 정치인, 변호사, 작가이자 전미국 해병대원으로 2024년 미국의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는 공화당 소속으로 2023년부터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벤스는 미국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군 기자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 기술 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업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는 2016년에 출판되었고 2020년에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